안녕하세요. 송진아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하고 보편타당한 기준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얘기하는 정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관이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정관이 없다면 힘의 논리에 의해 약육강식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정관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필요한 사회 속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이 곧 정관입니다. 그러니 정관은 고른 모습이어야 하고 순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관이 강제적이고 의무적이라면 정관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공적이고 약속된 행동입니다. 사회규범, 도덕, 윤리, 단체규약 등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정한 법칙이니 강제적이지 않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규범이어야 하죠.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정관이고, 지금까지의 말만 들으면 정관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사회규범, 도덕, 윤리, 객관적 규범이 순일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정관이 오히려 그 순일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규칙에서 벗어나고 싶고 단체에서 벗어나서 개인 행동을 하고 또 세상의 틀을 거부하고 자신이 정한 법만이,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결국 정관이 하는 행동입니다. 정관이 순일하지 않으면 전체가 인정하지 않는 독단적 규범을 정해놓고 독단적으로 따르라고만 하여서 독선적 사장 또는 가장,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관이 고르지 못하면 주변 사람에게 독선적인 강요를 하게 되고요. 그거로서 주변 사람에게 더 큰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정관은 명예를 존중하며 소속원을 정당한 방법으로 지키고 질서를 존중하며 비리를 척결하는 청렴결백한 성격으로 군자의 인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이 형충되면 성격이 불안하고 아부를 일삼으며 모든 일에 두려움이 앞서 정면 승부를 기피하고 분주하기만 하고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관살이 혼잡되면 남의 것을 탐하기도 하고요. 잔꾀를 부리며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게 되죠. 모든 일에서 성실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게 되고 일의 마무리가 없으니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신용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정관이 용신이라면 정직을 신념 삼아서 살아가는 인격자이지만 다소 딱딱하고 고지식한 모습입니다. 정관의 직업적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과 대결하기보다는 자신의 업무를 충실하며 명예로워 보이고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지켜지는 그런 분야에서 종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정관입니다. 노동, 기술, 단순 근로 등 남들에게 무시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직업은 피하고 있으니 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남복이 번듯한 직장을 선호하는데 합격이 되어서 직장에 근무하게 되면 합격이 돼서 작은 직장에 근무하게 되면 자격지심으로 대인관계까지 위축되어 스스로 고립되는 유치함이 있기도 합니다. 장소로는 공공기관, 회사, 복지와 생존 보장이 되는 직장, 그리고 인허가 담당 국가기관 등을 말하며 의미적으로는 규칙이나 명령, 주어진 임무나 수행하는 업무, 그리고 제품으로는 정식 허가 제품, 품질 보증 제품,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품들을 뜻합니다. 정관이 하는 실수를 보겠습니다. 첫째, 식신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관은 지시자가 되고 식신은 수행자가 되는 협력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때 중화가 어긋난다면
비리로 연결된 협력 관계가 되니 뇌물을 받아들인 공직자의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상관의 개형 요구를 거절하면 부부 문제, 노사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랫사람이 항명하고 개형 요구를 받고 사직 권고를 받게 되고 각종 지적을 받게 되니 일반적인 관제 구설이 이곳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정관이 일간을 배척하고 만일 비견을 받아들인다면 동료 간의 지위를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되며 이때 남편의 변심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럴 때 신왕하다면 회복하여 자리 유지를 할 수 있으나 신약하면 그 자리에서 들러리를 면치 못합니다. 네 번째, 정관이 쇠하여 겁재를 다스리지 못하거나 태강한 정관이 쇠한 겁재를 충파하면 일간이 정관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빠지거나 충성심을 잃고 동료 또는 상사와의 대립 현상이 발생하고 그리고 동반자를 잃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기관을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편인이 정관을 상생하면 정관과 상응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대로 임무 수행을 하다가 부실과 약점이 드러나니 재고가 쌓이거나 직원의 횡령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제극인이 되면 정관의 권능이 도전을 받습니다. 두 희신이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거죠. 정제하고 정인하고 여론에 의한 권위 상실, 인기 하락 등으로 상하가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속한 단체나 환경에 부합되는 임무 수행 의지가 부족하여 노력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뒤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곱 번째, 정관의 편관이 더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임무를 받게 됩니다. 임무가 중첩되고 하나의 직종을 여러 개로 나누어 쓰고 내근에서 외근으로 이동하고 출장, 야근, 파견 등 외부 일이 많아집니다. 정관이 긍정적 의미로 쓰이려면 정인과 재성을 만나야 하고요. 편인의 관설, 제극인, 상관견관, 신태왕의 관세, 관태왕의 신약을 피해야 합니다. 권리보다는 의무를 중요시해야 하는 정관의 모습을 순일하게 지키는 모습을 찾기가 더 어려운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정관은 정인으로 관인상생하여 임무수행 의지와 실력을 갖고 재생관으로 임무수행 결과에 따른 지위와 실적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편인으로 임무를 수행하기보다 정관의 환경을 이용하고자 하거나 인성이 과다해서 노력한 결과의 공을 인정받지 못하여 적응력이 떨어지거나 제극인으로 환경에 부합되는 임무 수행 의지가 부족하고 뒤떨어지는 실력을 갖거나 상관견관으로 소속을 갖지 못하고 독립하여 여러 직업을 전전하고 기존 질서에 역행하는 길을 걷게 되거나 일간이 태왕에서 자신의 실력 검증받기를 거부하고 명령자를 무시하거나 또는 정관이 태왕하고 일간이 신약해서 지나친 임무와 부당한 명령에 시달리는 모습 등은 정관이지만 객관성이 떨어지고 주관성에 집착하며 결단성도 부족하고 공직자가 뇌물을 탐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이라면 부디 권리보다는 의무를 생각하고 자리에 맞는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실력을 갖추고 큰 일에 망설이지 않고 그리고 부침이 있어도 직업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명예를 존중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받는 모습이 되도록 스스로를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이신 분들 자신이 하는 얘기는 분명히 보평타당한 기준으로 옳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속한 곳에서 적응하고 그곳을 따르는 것이 정관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옳다고만 주장하고 내가 속한 환경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